벅찬 듯한 속이 비어서 뭐 깡통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이 과거에 우리가 유럽차 얘기할 때 이 차가 단단하고 무겁네, 좀 돌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네라는 그 감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뭘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그 경계선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 묘한 경계석이 있는데, 네네. 그걸 잘 설계해서 반영한 제조사들이 운전자에게 이 차는 헛움직임이 없고 좀 믿을만하게 단단하게 옹골차게 움직인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운전자를 안심시키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데 괜히 좀 불안하고 약간 좀 이게 속이 좀 비어있나? 약간 그런 의구심이 나게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느낌이라는 게 참 부정확한 거라서 이걸 확신 있게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네네. 그런 게 있었어요. 뭔지는 알아요.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감정을 어떤 차는 느끼고 어떤 차는 느끼지 않았다는 거 누구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약간 하중이동에 빗대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밸런스가 좋은 차들은 또 세팅이 약간의 하드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잔진동이 버려져서 확실하게 한 방향으로 하중을 명확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한 방향으로 접지를 가져가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드는데, 이전까지의 현대차들은 사실 그런 맛은 없었거든요. 항상 현대차는 밸런스가 앞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공간을 뽑아냈던 것은 사실인데, 스포츠성이나 어떤 주행 중의 안정감, 특히 코너링에서의 그런 안정감은 없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 차량들은 그렇지 않네요. 맞아요. 국산차가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얘기하는데 네. 현대 지나가고 있네요. 현대가? 현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현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에 이음새가 많고요. 네. 타져 있는 도로를 괜찮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엔트리급의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렸거든. 네, 덜덜덜덜 했어요. 네. 그래서 스티어링에 뭐 흔들림이 전달되거나, 그리고 또 몸이 약간 좀 불편감이 느껴질 정도의 진동을 느끼거나. 근데 지금은 소리와 진동과 그리고 그 진동으로 하는 현상이 되게 정제가 잘 돼 있고 네네. 간결하다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전달을 하네요. 지금 제가 이걸 잡고 있으면서도 물론 노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근데 여기 알겠는데 도로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게요. 시승 코스 잘 짰는데? 뜻밖의. 그러네요. 의도치 않게 노면이 안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불쾌하진 않아요. 원래 이런 데 가면 불쾌하거든요. 이제 손에 그럼요. 쥐는 진동. 네. 그렇진 않습니다. 소형차 특히 이래서 타기 싫은 거예요. 네, 맞아요. 왜 중형차나 대형차로 가냐면, 중형차나 대형차들이 이런 것들을 불쾌한 걸 많이 없애면서 대부분 크지 않은 도로의 굴곡이나 허시니시 거친 스크래치 이 부분을 뭉개거든 그냥. 네. 근데 소형차는 왜 찻잔 이렇게 후 불면은 넘치듯이, 그래서 사실은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돈 아껴가지고 하면서 그냥 중형차로 대형차로 가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뭐 중형차 수준의 깊은 어떤 여유 있는 승차감까지는 사실은 기대할 수는 어렵지. 아니지만 누가 그러대 체급은 영원하다고. 뭐 그래요. 체급은 뭐 영원한 그렇죠. 거지. 네, 급을 넘길 수는 없으나 네. 그 급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상단의 조율점은 잡아내면 좋거든. 그렇죠. 지금 그걸 국산차가 잘 잡아내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뭐 수요가 네네. 1년에 뭐 100만 대씩 나가는 차가 아니거든. 그렇죠. 유럽에서 많이 나가요, 코나가. 유럽에서는 잘 유럽에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게 국내 수요는 얼마 없는데 유럽에서 인기가 좋아요. 물량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차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 낮출 수 있고 큰 차라 그래서 무조건 비싸게 바꾸가 아니라 이 차가 1년에 몇 대 판매되냐. 그러니까 이제 리드타임 얼마 만에 한 대가 고객에게 인도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총 판매 대수는 얼마냐.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야. 110만 대씩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기본형이나 제3세계나 좀 경제적이 안 좋은데 싸게 공급하는데 아, 맞아요. 또 선진국이나 유럽에 또 비싸게 팔아. 비싸요. 하이브리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더 비싸. 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야. 좀 덜 남기는 박리담에 할 수 있는 모델과 이걸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베리에이션을 딱 나눈다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하이브리드로 해서 풀옵션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대 마진을 많이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게 사면은 그 제조사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소비자가 딱히 또 손해는 아니고 그렇죠. 필요한 만큼의 옵션을 난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그럼 어떤 소비자들이 가장 현대가 싫어하냐? 2,500만 원짜리 기본형을 사면 현대가 싫어해. 왜냐면 안 남으니까. 그 거의 안 남아. 그럼 이제 뭐 눈물을 머금고 달라는데 어떻게 줘야지. 그렇죠. 그럼 이제 현대가 이러지. 아 이거 기술 안 먹히네. 아 이거 많이 사면 안 되는데. 이런다고. 지금 한 70km 정도 온 것 같은데 75km 정도 온 것 같은데 출발할 때랑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왜 똑같아? 2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까도 554였거든요. 지금 533이에요. 야 그러면 70km 가고 20km 갔다고 표시를 하네? 네. 앞차 간 거리가 안 맞을 때랑 좀 요런 때만 제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요 지금- 화면 꺾여진 각도가 참 좋다. 네. 왜냐면 아이오닉5는 평평하거든.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 운전자를 향해서 이제 꺾어놔야 되는데 얘는 확실하게 꺾여 있어요. 여기 꺾여 있으니까 좋네. 여기도 이렇게 네.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고 좋네요. 점진적으로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쉬를 이렇게 네. 이렇게 패턴으로 해놓은 거 괜찮네. 옵션이겠지만 옵션이겠지만 이게 타다 보니까 이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기존의 현대차도 거의 뭐 제네시스 쿠페만 세대를 타가지고 그거는 이제 후륜이잖아요. 그러니까 터보차저가 사이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차량들은 이제 덕트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성 차들은. 근데 이게 전륜 차량이라서 베이스가 전륜이라서 터보차저가 엔진 뒤쪽으로 아무리 작다고 하지만 공간이 거의밖에 없지. 변속기가 네, 붙어야 되고 옆으로는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공간이 안 나오죠. 이 터보차저의 열이 빠질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주행을 하다가 1시간 정도 주행을 하고 여기를 만져보니까 뜨뜻해? 뜨뜻하게 올라오는데 오늘 안 좀 그런데? 괜찮네요. 조기 있어 조기. 네, 여기 있어요, 조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스포츠 모드에 놓고 좀 이렇게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몇 가지. 그래서 그랬는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열이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한번 오르니까. 그런 거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내연기관차를 현대는 빨리 없앤다고 하니 그거는 신경을 끄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성향의 차량들, N 같은 차량들도 그렇게 있긴 하지만 그 차량들은 워낙 이제 엔진 열 관리나 이런 쪽에도 그렇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게 문제가 없을 텐데, 뭐 이게 뭐 달리라고 만든 차는 아니니까요. 그러려니 하려고요. 야 지금 거의 우리가 1시간 정도 이 차를 탔는데 네네. 코너 옛날 코너하고 진짜 너무 다르다. 편해요,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 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 코너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네. 좀 둘 다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저번에 투싼 타고 우리가 또 부산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도 그랬거든. 이게 준준형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코나가 투싼이 나온 게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차들이 이상해졌다니까? 차들이 그때부터 스포티지하고 투싼, 특히 스포티지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네. 차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 국산차에 거의 이게 미들레인지라고 하기도 조금 약간 미들레인지에서도 약간 아래 포지션 아닌가? 뭐 그렇죠. 셀토스 다음에 스포티지잖아요. 네. 기아 모닝은 뭐 위탁 제조니까. 그러면
정말로 대중차 중에 대중차 라인업인데 차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측면으로 들어오는 소음 차단이 잘 돼 있어서 야 이게 대중차에서 진짜 이 정도 품질이면은 굳이 A2B용을 프리미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저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자기 로망이라서 모를까? 지금도 보세요. 트럭을 지금 3대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대형 트럭이 옆에 엑시언트 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 버스도 가고 있어. 근데 이제 평온해. 네. 여기 탑차 가고 있고. 하부 소음만 올라오지 그러니까. 옆에서는 지금 거의 안 들리거든요.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코나 같았으면 난리지. 예전 코나 같으면 이미 바람 소리만 가지고도 그렇지. 뭐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이크에 온전히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예전 코나가 스포츠성은 확실히 있었는데 뭐 스포츠성은 이거 이제 편한 게 최고지 아니고. 그렇죠. 처음엔 코나가 170마력으로 나왔다가 네.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출력을 좀 높였어요. 네네. 98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엔진 특성을 조금 바꿨어.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서스펜션에 맞게 엔진의 특성도 요즘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잘 바꾸는 것 같아요. 세팅의 영역이 이게 전자제어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현대가 힘을 받네요. 맞아요. 이런 거를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제는 국산차는 그냥 접근성 좋고 그쵸. 수입이 싸고 네. 그 다음에 중고 가격 나름 괜찮고. 네네. 근데 이제는 그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넘어서 네. 성능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신발 신고 옷 입고 나오셔서 대리점에 가셔서 요즘은 그 카마스터들이 친절해요. 시승 좀 맞아요. 합시다 하면은 네. 잘해줍니다. 안 사셔도 언제 고객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성숙한 매너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당장 가서 사인 안 하셔도 돼요. 최대한 많이 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생각해보면 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단한 전자제품 사는데도 온갖 벤치마크 뭐 이런 미디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참고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 비싼 걸 사는데 최대한 많이 시승을 해보셔야 되죠, 사실은. 남의 말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네. 나한테 맞는 차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몸이 다 다른데 맞아요. 자기 몸에 맞고 편해야지. 남들이 편하다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도 편한가.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보다 더 위 체급에 아니면 프리미엄 라인을 타시던 분들은 이 승차감이 좋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근데 비교를 하자면 구 모델에 비교하자면 뭐 요즘 차로서 굉장히 좋아진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거지, 이거를 야 요새 현대차 승차감 좋아졌다며 하고 이거를 체급을 낮춰서 오시면 안 됩니다. 뭐 X5랑 비교해. 그러면 안 되죠. 뭐 GLE 같은 거하고 비교해도 괜찮다고? 뭐 이런. 그러면 안 되죠. 요거 이제 비교하시려면 이제 굳이 프리미엄으로 비교하시려면 X1, S1, 네, 뭐 X1. GLA GLA 뭐 그런 이런 거. 그것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감안하셔야 돼.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디테일은 이런 느낌이 현대가 성숙했다고 하지만 그 차량들이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만져놓은 지가 뭐 승차감의 디테일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익숙한 느낌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와 이게 GLA보다 승차감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GLA보단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GLA가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요. 딱딱해. 약간 좀 튀어요. 근데 뭐 GLA는 고급스럽잖아 또. 이거보다 고급스럽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네, 뭐 돈이 얼만데. 아우 이거 걔는 프리미엄인데요. X1은 얘보다 잘 훨씬 잘 달리죠. 달리지. 차가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개성 있는 차들, 뭐 이런 차들하고 비교를 해서 코나랑 비교를 하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차들이 A2B용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개성들이 좀 분명한 차들이라. 그리고 드리는 돈에 비해서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럴 바에는 어차피
A2B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재미를 즐기자니 출력도 많이 좀 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느니 좀 남는 돈으로 편하게 기름값 하시고 이런 실용적인 차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대안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X1이나 GLA나 탄다고 해서 뭐 수입차 와 좋은 차 타시네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왜 그걸 사천정한다고? 그쵸. 걔는 어쨌든 그 브랜드 안에서는 엔트리 모델이거든요. 아니 X1 타고 다니 왜 아니 뭐 BMW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작고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 어차피. 그렇죠. 어디 가서 내 차가 여러분 X5는 돼야 돼. 그렇죠. X3마저도 아니 X5 조금만 붙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좀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 돈 씨는 GLA나 다 듣는다고 X1이나. 그래서 뭐 이미지 때문에 뭐 고급스러움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차가 아닐 바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브랜드가 좋아가지고 사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런 대중 모델들 가운데서 이게 작지만 엔트리고 싼 차다라는 개념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현대가 코나를 싸게 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비기너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는 것보다는 아직은 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작으면서 좀 가치가 있으면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야, 내 차 정말 고급차 못지 않다라는 약간의 만족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형 SUV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좀 다듬은 것 같아.